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오늘은 밥 잘 안 먹는 아이 지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밥 잘 안 먹어서 고민이다라는 부모님 정말 정말 많으세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 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무럭무럭 쑥쑥 자라야 하는데 밥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막 자꾸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애 같아서 쫓아다니면서 떠먹여주게 되고, 혹은 그렇게 안 보여주려고 해도 할 수 없이 뭐 텔레비전, 뭐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거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제 밥을 먹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부모님들도 이거 아닌데, 이거 조금 잘못됐는데 라는 이제 걱정이 이제 되다 보니까 상담 문의에서도 이 밥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먹일 수 있을까요? 돌아다니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서 먹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어떤 사연을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 밥 안 먹는 아이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과 사용하기라는 훈육법이 있어요. 이제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다만 전제는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 경우에만 이 결과 사용하기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되게 많거나 식욕 자체를 너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 뇌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먹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이 결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가는 정말 아이가 크게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뭐 강제로라도 이제 먹여야죠. 살려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식습관 잘못 길들이셔가지고 좀 나쁜 식습관 갖게 된 아이, 크게 뭐 식욕이나 이런 거에 문제 없는 아이, 소화계통에 문제 없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식습관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이제 결과 사용하기라는 훈육법입니다. 이 결과 사용하기 되게 낯설 수 있는데요. 결과 사용하기는 뭐냐면 아이가 한 행동에 따른 결과를 아이가 직접 체험하게 해서 어머,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네. 그거 좀 되게 좀 싫다. 괴롭네. 그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사용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자연적 결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 결과예요. 이 밥 안 먹는 아이에게는 자연적 결과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 결과는 아이가 한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주로 생리적인 거와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고픔, 그러니까 밥 안 먹는 게 이 자연적 결과를 적용하는 건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지 않는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는 바로 배고픔이에요.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자연적 결과를 사용을 할 때는 아이가 배고픔이라는 결과를 직접 체험하게 하거나 아이에게 너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고 경고해 주어서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 결과고, 또 이제 다른 하나가 이제 논리적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뭐 밥을 안 먹으면, 혹은 그 눈싸움을 하러 가는데 장갑을 끼지 않으면 자연이 알아서 결과를 주잖아요. 배고픔이나 손시렴 뭐 이런 거.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자연이 결과를 안 줘요. 가령 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모래를 막 다른 애 이렇게 막 얼굴에다 이렇게 탁탁 뿌려요. 이게 자연적 결과가 되려면은 자기가 뿌리면 바로 반대로 모래 폭풍이 확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모래를 맞으면 내가 상대에게 모래를 뿌리면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구나 이러면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결과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논리적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얘처럼 놀이터에서 이제 모래를 상대방 얼굴에 뿌리게 되면 너가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 쟤한테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쳐. 눈이 모래에 들어가면 정말 따갑고 아프고 눈병이 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모래를 뿌리지 마.
만일 너가 한 번 더 모래를 뿌리게 된다면 너는 10분 동안 이 모래 놀이터에서 떠나 있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너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적 결과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 결과는 이런 자연적 결과가 적용되지 않는 행동에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밥 안 먹는 경우는 다행히 자연이 알아서 결과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아이와 막 힘겨루기를 한다거나 감정적인 논쟁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자연적 결과를 그냥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결과 사용하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너의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는 걸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종의 경고하기죠. 그래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분명히 내가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좋은 일을 하기로 선택을 했다. 그럼 아이는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처음에 정말 에이 진짜 이러면서 부모님이 분명히 너가 이런 행동을 또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럼 아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배고픔이라는 거 혹은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되는 거 뭐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체험하게 되면 아이들은 조금 더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 사용하기 훈육법은 뭐 강제로 막 이렇게 그 부모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 막 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굉장히 민주적인 훈육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밥 안 먹는 아이한테 이 자연적 결과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먼저 그 식사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한 20분에서 30분이면 식사 시간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가 언제 식사를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식사를 마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식탁은 치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다 먹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식탁은 치울 거고 다음 식사 시간 전까지는 배가 고파도 정해진 간식 이외에는 먹을 수는 없어 라고 분명히 결과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의 톤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이에게 막 협박하듯 너 그때까지 안 먹으면 너 없어 너 뭐 이렇게 말하시면은 안 돼요. 민주적인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민주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분명히 식사 시간 알려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먹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결과도 다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가까워지게 되면 한 뭐 3분 전이나 5분 전쯤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 식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너가 밥을 먹으려면 조금 서둘러야겠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처음에 할 때 아이들 안 먹어요. 왜 뭐 결국 뭐 엄마는 내가 밥 안 먹으면 막 또 안달복달 하면서 짜증내면서 뭐 어떻게든 먹여줄 거잖아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별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 마음은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아이가 빨리 그래도 내 말을 좀 진지하게 듣고 잘 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정말 많으시겠지만 처음 한 2, 3회는 잘 안 먹힐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가 밥을 되게 좀 적게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그런 속상한 마음을 좀 잘 감내할 그런 마음의 준비는 좀 갖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한 뭐 3분에서 5분 전쯤에 한번 예고해주고 한 1분 전쯤에 마지막 예고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아주 잠깐이면 우리 식사 시간이 다 끝나게 되겠다. 그 시간이 되면 엄마가 치울 거야.
여전히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되었네. 만일 아이가 잘 먹지를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 부모님은 그냥 안타까움만 표현해 주세요. 아유, 저런 아직 밥을 좀 덜 먹은 것 같구나. 이제 엄마는 식탁을 치울 거고 다음 식사 시간 전까지는 정해진 간식 외에는 먹을 수가 없을 텐데 너가 배가 고프게 될까 봐 엄마는 좀 염려가 되는구나. 하지만 다음 저녁에 잘 먹자. 뭐 이렇게 그냥 막 너무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막 얘가 안 먹어서 내가 너무 상심했고 이런 거를 너무 들키시면은 안 돼요. 그럼 아이는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약점 잡혔어. 나한테 꼼짝 못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안쓰럽고 좀 속상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별일 아닌 척 이런 좀 연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냥 치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면 그때 먹겠다고 잡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 마음은 그냥 먹일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그 식사 시간 끝날 때 그때 밥을 먹기 시작하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 다잡고 그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아니? 지금 먹으려 하는구나. 하지만 엄마가 말했지? 우리 식사 시간은 끝났어. 다음 저녁 때 맛있게 먹자. 라고 해서 탁 해서 치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삐지고 뭐 훌쩍이기도 하고 뭐 혹은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아주 당당하게 아주 간식을 막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간식 시간을 정해 놓으셨고 평소에 간식 양이 있다면은 그거 꼭 지키도록 하세요. 그 아이가 배고플 때마다 다른 걸로 그 배를 채우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주식은 잘 먹지 않는 아이가 되니까 아이가 나 그럼 빵 줘. 뭐 지금 간식 먹을 거야. 라고 할 경우에 우리 간식 시간은 언제지? 그때 맛있게 먹자. 라고 하고요. 정해진 간식 이상의 것들은 그러니까 더 많이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에게 좀 어떤 식사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 주려고 많이 사용하시는 게 뭐 밥을 잘 먹으면 뭐 좋아하는 뭐 비타민 젤리를 주거나 뭐 아이스크림을 주거나 뭐 과자를 먹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식사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먹을 거, 이런 간식류, 달달한 거 요런 거를 어떤 식사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너가 이만큼 먹어야 젤리를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이거를 먹어야지만 넌 젤리를 줄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젤리를 먹기 위해서 밥을 먹게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주객이 전도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밥은 여전히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가 진짜 이 간식을 달달한 거를 먹기 위해서 억지로 밥을 먹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아이가 식사를 잘 한 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싶다면 이런 이제 먹을 것보다는 조금 활동 보상, 그러니까 뭐 아이가 좋아하는 뭐 책을 골라서 뭐 엄마가 읽어준다거나 아빠와 뭐 15분 동안 신나게 몸놀이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어떤 다른 어떤 활동 보상을 제공하는 거를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밥 잘 안 먹는 아이 식습관 조금 별로인 녀석들 어떻게 우리가 지도하면 좋을지 자연적 결과를 사용해서 다뤄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 단디 먹으시고 잘 적용해서 아이가 올바른 식습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새해 호랑이 해인데요. 호랑이처럼 모두 다 건강하고 용기 있고 멋진 그런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